근데 지금 명예훼손이 이제 연예인이나 정치인 이야기만은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심각한 문제인가 봐요. 주변의 친구들 보면 명예훼손, 모욕 관련한 소송들을 많이 수행하더라고요. 맞아요. 아무래도 SNS에다 친구 욕설하는 경우 우리 흔히 많이 보잖아요. 그리고 또 인터넷 댓글도 굉장히 많은 글들이 담겨지고요. 이렇게 한 번의 클릭, 한 번의 댓글만으로도 이런 명예훼손적 표현들이 많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보니까 관련된 소송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이제 비단 공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지금 찾아올 수 있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제 이런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저희 이제 고소 고발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이제 증거 수집을 하는지를 좀 팁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왜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아쉬운 점이 이제 경찰에 고소를 한다 그러면은 경찰분들이 알아서 증거도 수집해 주시고 내가 말로 주장하는 것들 다 믿어 주시고 그래서 수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실상은 고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내 명예훼손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를 해야지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거기에 따른 처벌도 뒤따르게 되기 때문에 좀 이런 점을 아셔야 되는데 증거 수집을 어떻게 해야지 좀 좋을까요? 네, 법적 조치를 취하실 때에는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죠.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, 모욕죄 고소를 준비하실 때에도 증거 수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. 우선 그 댓글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행위고 하나의 범죄 행위예요. 그래서 댓글이 5개다. 그럼 5번의 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 댓글마다 캡처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, 또한 이제 이러한 캡처를 했던 이러한 화면을 행위자별로 폴더화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우리가 행위자 한 명 한 명에게 고소를 하는 거니까요. 그리고 또 댓글 같은 경우에는 그 즉시 삭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발견한 즉시 그리고 본문과 함께 캡처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댓글만 아무래도 캡처하다 보면은 이게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한 건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본문, 이제 내가 어떤 SNS에 글을 올린 거에 대해서 악성 댓글을 단 거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겠다 그러면 그 본문과 함께 이제 나에게 한 명예훼손 행위가 분명했다는 점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캡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. 네.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인터넷상에서도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는 참 중요해요. 저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사실 나쁜 분들 없고 다들 서로 배려를 하는데 아무래도 얼굴이 보이지 않는 인터넷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지켜지기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. 어쨌든 이제 제가 기분이 나쁘면 상대방도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. 저희가 이제 인터넷상에서도 이렇게 매너 그리고 배려를 좀 할 수 있는 문화가 잘 정착되면 좋겠습니다. 이상 SNS상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핫스타그램이었습니다.